2021 중국 이 트렌드가 뜬다. 안녕하세요. All About China입니다. 오늘은 2021년 중국 소비시장 트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상무부에서 12월 중국 소비시장 발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부제는 중국 대순환 발전의 동력인 신소비입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인 만큼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컨텐츠를 통해 내년 중국 소비시장도 전망해보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쌍순환이라는 개념을 알고 가야 합니다. 중국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 요즘 쌍순환, 수요개혁 이 두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국은 오중전회에서 향후 경제에 대한 방향을 논의합니다. 지난 10월 폐막한 19기 오중전회에서 중국은 쌍순환이라는 발전 전략을 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향후 15년의 경제 계획을 발표한 것은 21세기 들어 처음인데요. 그럼 쌍순환이란 무엇일까요? 쌍순환이란 국내 내수와 국제 수출을 큰 두 축으로 해서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쌍순환의 방점은 국내 내수 진작에 찍혀 있습니다. 1978년 개혁 개방 이후로 줄곧 추구해왔던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에서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변화하겠다는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이러한 내수 진작의 쌍순환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것이 바로 2020 중국 소비시장 발전 보고서입니다. 앞서 부제를 잠깐 언급했죠. 중국 대순환 발전의 동력인 신소비, 여기서 말하는 대순환이 바로 쌍순환의 중국 내수 진작을 말합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일단 머릿속에 그려놓고 보고서에 나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중국 소비시장의 큰 변화는 다른 국가와 비슷하게 코로나 발생 이후 온라인 소비가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2020년 3분기 온라인 쇼핑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하였고 전체 판매액에서 온라인 비중이 22.5%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온라인 소비의 산업이 다각화되었습니다. 첫째, 의료 부분입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피난굿닥터와 굿닥터의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20년 춘절기간 앱을 이용한 일간 사용자 수는 671만 명이었고 이는 31% 증가한 수치입니다. 원격 의료도 코로나 시기에 큰 주목을 받은 성장 산업입니다. 피난보험의 피난굿닥터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저도 피난굿닥터의 빠른 성장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다음 기회에 이 회사도 분석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의 온라인화도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온라인 수업 제공업체로는 하오웨이 신동방이 있습니다. 2020년 온라인 교육 사용자 수는 3억 명이고 시장 규모 또한 4,538억 위안 하나로 76조 정도 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게임, 영화 등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시장이 5천억 위안 하나로 84조 원에 이르렀고 이는 작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온라인화가 진행되는 이 세 분야를 보면서 방금 언급된 기업을 검색하고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선식품 및 음식료 배달 시장 성장입니다. 알리바바의 흠마시엔성은 신선식품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업체인데 주문량이 전년 동기 220% 폭증하였습니다. 중국의 우버인 띠띠다처 그룹인 떵신요우시엔 업체도 신석식품 주문량이 6월에서 9월까지 280만을 기록하였습니다. 음식료 배달 시장 또한 급격히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산업 측면이 아닌 소비층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은 지오링허우 세대 즉 90년대에 출생한 이들이 중국의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했습니다. 90년, 200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가 3.4억 명이고 이는 중국 전체 인구의 25%입니다. 이 소비층이 중국 관광 소비 및 외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나 됩니다. 지오링허우 세대는 로컬 브랜드를 선호하고 개성이 강하며 소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지오링허우 세대를 타겟해서 승승장구한 로컬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퍼펙트 다이어리도 지오링허우 세대에게 사랑받고 있는 로컬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비 채널의 특징으로는 라이브 커머스가 더욱 빠르게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생방송 스트리밍 서비스로 물건을 판매하는 형식을 말하는데요. TV 생방송 홈쇼핑이 모바일로 구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네이버에서도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이 라이브 커머스가 소비 채널의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0년 6월 라이브 커머스 이용자가 3억 명을 돌파했고 상반기 라이브 방송을 수천만 번, 시청자 500억 명, 상품 개수 2천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 하나만으로도 분석할 게 많은 재미있는 시장입니다. G2M 커스터머 투 매뉴팩처러도 2020년 소비시장의 키워드입니다. 이는 공장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중간 유통 마진을 줄여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식을 채택한 업체가 바로 핀뚜어뚜어입니다. 핀뚜어뚜어는 공장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거나 농산물 온라인 직판을 추진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농산물 온라인 직판은 중국 상무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아서 상무부 보고서에서도 핀뚜어뚜어를 사례로 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일 알리바바 때리기에 들어간 중국 정부의 스탠스와는 사뭇 다릅니다. 핀뚜어뚜어가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2020년 소비 트렌드를 바탕으로 상무부가 뽑은 2021 트렌드는 총 5가지입니다. 첫째,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통한 신소비 방식입니다. 2021년에는 온라인 소비가 더욱 보편화될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소셜 네트워크 등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잘하느냐가 기업의 실적과 연결될 것입니다. 둘째, 노년층 소비 시장의 확대입니다. 2019년 말 기준 60대 이상 인구는 2.5억 명이며 이는 총 인구 중 18%에 해당합니다. 노년층 소비 시장의 확대에 따라 의료용품, 건강식품, 건강보험 등이 유망 산업이 될 것입니다. 셋째, 로컬 브랜드의 선호입니다. 지우링허우 세대 90년대생은 중국의 고속성장을 경험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다른 소비층보다는 로컬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로컬 브랜드 중 최근에 급성장을 하고 있는 소비재 기업을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넷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비 라이브 커머스, 공동구매의 발전입니다. 중국인들은 온라인에서 상품을 고를 때 특히 다른 사람들의 리뷰를 중시합니다. 중국의 인스타그램인 틱톡이나 샤옹수에도 유저들의 제품 리뷰가 많은데요.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이를 구매로 전환시키는 기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유기농 건강식품 소비 증가입니다. 중국의 가처 분소득이 올라가면서 유기농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도 자연스레 증가했습니다. 최근 중국 뉴스에서 인공육을 판매하는 비욘드 미트가 중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을 함께 팔로우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과 내년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